안녕하십니까. 아는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월드컵 브라질과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경기 결과에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처음에 저희 목표가 또 16강 진출 아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하고 더욱더 만족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월요일날 방송했었을 때 시사부로님이 4대1 경기 결과를 또 맞췄다는 게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췄더라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난 솔직히 무슨 이 사람이 점을 쳤나 천공한테서 무슨 뭘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4대1 진짜 정확했어요. 나 4대0까지는 그래도 네. 야 이러다가 진짜 한 골 넣으면 4대1 되는데 설마 그랬는데 그렇죠. 넣더라고. 진짜 넣더라고요. 전에. 아니 마치 우리가 시사부로의 예언을 맞춰줘야 돼 하듯이 한 골 또 넣어줬습니다 또. 나는 그 2대1로 예측을 했는데 네네. 그 이 두 점을 처음에 먼저 먹었죠. 먹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건 내 작전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나 사실은 큰 기대를 안 했는 게 네. 축구는 축구일 뿐인데 네.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죠. 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내용적으로는 2대1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페널티킥 그거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랬지. 내용적으로는 2대1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예. 저는 근데 예. 네 골을 넣고 난 다음부터는 쟤들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서 어제 우리가 할 때는 사실은 약간 곡봉이 들어가서 그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 내기를 걸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내기였다면 저는 브라질 8 이렇게 걸지 않았을까. 예. 아니 근데 또 언제나 우리 대표팀을 근데 품어주는 우리 게 또 소개는 안 해줘요? 너무 자연스럽게 끼어드시니까 뭐. 소개를 해 소개는 예, 해도.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 성수 형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방이 폭파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아는고 TV의 정신적인 지주 아는고 청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왜 방이 왜 폭파된 겁니까 도대체? 나도 모르겠어. 예. 갑자기 그 국정원을 막 까기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그 얘기하고 있을 때. 그래서 뽕 나가가지고 소름이 돋았잖아. 야 국정원이 내 방송을 보고 있나 보다. 그럼 어제 그 심야 방송 말씀하시는 예. 예. 그럼 잠 못 주무셨겠네? 너무 보고.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 방송을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방을 열어가지고 두 번째 방송을 해놓고 음악을 딱 들려드린 다음에 너무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밖에 나와서 잠들어가지고 노래 끝난 다음에 7시간을 그냥 까만 화면으로 7시간을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너무 죄송합니다. 예. 방송 보고 그러니까 그 축구 보고 어쩌고 저쩌고 아침에 봤는데 이 형 방송이 실시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몇 시간을 도대체 방송하는 거야? 그때까지 켜놓으셨더라고요. 예.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끄고 예. 잘라냈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브라질하고 게임을 보려고 그랬거든요. 딱 일어났는데 2대0이에요.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일찍 2점을 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 2점은 그 빼고 하면 사실 2대1이에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 아마 또 미리 또 김 빠져서 안 보신 분들도 좀 몇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아무리 음모론이라 그래도 이 월드컵에서는요 전통적인 강호들을 밀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 흥행을 배팅도 하니까. 커지고 흥정도 커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 다 멘붕 왔대잖아. 돈 엄청 잃고. 맞아요. 승부 이렇게 도박사들 막. 예. 예. 그런 걸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지 내가라고 생각하고 이 심판들까지 대한민국 또 저런 난리 나겠다. 그렇죠. 그 프랑스 심판이잖아. 네, 맞아요. 예.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올라가면 우리가 프랑스를 이길 줄 아는 거야 지금. 미리. 그렇지. 예. 이 형도 내가 보기엔 국뽕뉴스 만들겠네. 조만간. 어제 우리가 국뽕뉴스 얘기했는데. 근데 문제는 보니까 이 브라질이 확실히 잘하기는 잘한다고 잘하죠. 보여요. 우리하고는 어쩔 수 없죠. 수준 차이를 느끼게 하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잘하는 데를 우리가
이긴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죠. 사실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축구공하고 네. 축구공을 안고 자고 축구공을 밥상머리에 놓고 자고 하는데 그런 선수들하고 우리가 같이 겨룬다는 그 자체로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계속 실력이 저희들도 언젠가는 또 그럼요.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브라질에 이긴 적도 있어요. 그럼요. 이긴 적 네, 있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근데 약간의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지만 왜 이제 넉 점까지 넣고 그 세리머니가 너무 좀 우리 뭐 놀리는 거 아니냐. 더러웠죠. 예. 그런 얘기도 좀 없지 않아 있긴 그리고 했습니다. 예. 벤투 감독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욕을 했어요. 왜 이강인은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싫어해? 이강인을 또 뺀 거야? 근데 진짜 본인의 축구의 전술에 프리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프리롤이 네. 이강인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왜 끝까지 빼? 모르겠네요. 이강인은 사실 볼 배급에는 천재인데. 그러니까요. 이강인이 없으니까 그 일렬 공격수한테는 볼이 투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제도 이강인이 들어가면서 골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백승호가 넣을 때 같이 들어갔거든. 네. 아니 백승호가 솔직히 그렇게 골을 넣기에는 이강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하여튼 뭐 이제 그래서 축구는 또 이제 저희들이 추억으로 이제 또 남기고 또 좋은 추억 아니겠습니까? 또 네. 겨울에 그리고 열린 월드컵. 잘 싸웠다고 해야죠. 네. 우리가 8강 올라가잖아. 네. 그럼 윤석열 지지율만 올라가. 그럼요. 이제 빨리 이제 또 빨리 이제야. 예. 윤석열이 어제 땅을 쳤을 거야. 아마. 저는 그 일본이 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16강 진출했을 때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 사진 혹시 아십니까? 그 사진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찍은 거 그걸 보면 막 자기 그 숟가락 얹고 싶어서 이렇게 막 통화하는 사진. 예. 정말 위로는 되잖아요. 어쨌든. 네, 하여튼 여기까지만 그 하겠습니다. 안 봐도 되는. 예, 하여튼 근데 그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자꾸 넣지 않았다면 그만큼 뺀 거죠, 자꾸 경기에. 저희가 또 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바로 청와대에서 빨리 빼야 하는데. 요 사진. 이게 지금 정말 이 사진 왜 이렇게 아니 우리가 구독자들을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 네. 이 사진을 왜 굳이 보여주는 거야? 형, 뭐 그냥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 볼 때마다. 하여튼 근데 저희가 이번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청와대 영빈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아니 그렇게 청와대 나가고 싶다고 하더니 영빈관을 또 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 영빈관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거기가 저는 그 영빈관 여러 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 안에 사실 잘 돼 있습니다. 예. 영빈관이. 근데 영빈관을 쓰는 거는 그 뭐 당연히 쓰지 않으면은 어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곳도 그만한 자리가 없어요. 사실. 당연하죠. 네. 호텔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그렇게 그 훌륭한 영빈관이 없는데 지금 거기 와가지고 했는 여러 장 사진을 보면서 제가 진짜 그렇죠. 또 분을 못 참겠더라고요. 일단 이번에 영빈관 전에 어디를 그 국빈들이 왔을 때 어디를 사용을 했으나 한번 일단 그 사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라 호텔 영빈관을 썼었고, 그렇죠. 그 신라 조 호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마구 들어가서 그 조코 위도도는 이제 대통령실이었고 예. 관저가 그때 왜 빈살만 빈살만. 야, 그 냉수 하나 주고. 그것도 플라스틱 통 냉수를 줬어. 그러니까요. 야, 휴지. 아니 살만 형이 열받으면 휴지도 뭐 각휴지가 살만 형이 열받으면 삼성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돈이 엄청 많다면서요. 예. 예. 그리고 제 누구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왔을 때는 이제 그때도 대통령실 케냐 대통령이 왔을 때는 서울 콘레드 호텔에서 만났었네요. 콘레드 호텔. 예, 이번이 처음으로 베트남 국가주석이 왔을 때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쓴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국빈 자격으로 온 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정상들 중에서 국빈 자격으로 온 사람이 처음이라서 그 격에 맞는 데를 찾다 보니까 영빈관일 수밖에 이만할 데가 없었던 없지. 거예요. 영빈관만 나는 데가. 네. 근데 난 진짜 궁금해. 야, 니들 왜 빨갱이한테는 영빈관 내주냐? 그러네. 야, 솔직히 그 공산당이잖아요. 그럼요. 응우엔 수엄푹 예. 국가주석. 그것도 아버지의 나라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난 나라잖아요. 네. 베트콩들이잖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전사들도 얼마나 저희 가서 많이 죽었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왜 그 본인의 캐릭터대로라고 하면 저렇게 어깨 걸고 술 처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러브샷 해도 되는 겁니까? 러브샷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빨갱이하고 러브샷을 해 왜?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저거는 지금 외교적 결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러브샷 하는 게 저게 사실 그 전통적인 그 예법이 아니거든요. 당연하지. 저게. 네. 근데 그게 응하는 그 베트남 주석인가요? 그 사람이? 예. 예, 국가 주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응해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해야지. 그냥 그 받아 마시는 것도 사실 문제인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화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입니다. 뭐 전통입니다 하면은 이 국가 주석 입장에서 그냥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거는. 전통이라고 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이거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근데 폭탄주가 우리나라 정통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 폭탄을 러브샷이죠. 이제 폭탄주인지 어떤지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러브샷은 저는 제 기억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국가 주석끼리 만나. 우리나라에서 누가 러브샷을 해요? 예. 러브샷은 뭐 김무성하고 유승민하고 같이 할 때나 그렇죠. 러브샷하고 뽀뽀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건 아니까 뭐 생각만 해도 들어.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건 국가 간의 만남에서 러브샷을 한다? 뭐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제일 개인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렇게 그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빨갱이들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데 영빈관 내주고 맞아. 최고 대접하고 30년 동안 새로운 관계를 맺자 우리의 우정을 쌓자. 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일관적인 게 있어야지. 그래놓고서는 뭐 우리 저 화물연대는 뭐 북핵 위협이라 그러고 민주당하고는 주사파라고. 주사파라고 그리고 그러고 주사파라고 빨갱이들이라 그러고 좀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진짜 빨갱이들하고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 9월에 878억 원을 들여서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걸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이제 깎아버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영빈관 두고 쓰면 되는데 네. 왜 그걸 안 쓰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게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 세금만 좀 아꼈어도 화물연대든 뭐든 다 이거 어떻게 보면 보상해줄 수 있고 합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모공도사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모공도사가 잠깐. 아 이거 수염을 안 가져왔네. 아이고. 아니 모공도사가 네. 보기에는 지금은 영빈관에 들어갈 때라는 거지.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예. 그때 이게 인신공양을 다 했기 때문에 예. 모공에서 피어나는 지금은 예언력으로. 예. 피어난 예언력이 아니라 지금 그 참사가 결과적으로는 예. 모공이 해석하거나 이들이 해석하기에는 예. 이제는 영빈관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는 거지. 소위 난 내공이 그래서 찼으니. 더 슬프다는 거지 지금. 끔찍하고. 그리고 나서 관저도 들어갔잖아. 맞아요, 들어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연이냐고. 근데 또 이런 거는 뭐 또 고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관을 뭐 그러니까 모공 스님과의 연관을 짓게 되면은 뭐 가짜 뉴스다 해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그래서 얘기도 바로 있던데. 김종대 의원은 고소했어요. 예, 참 이건 참.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것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의심을 가지는 것도 안 됩니까 이제? 예. 대한민국이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까?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의심은 아니고 빼박입니다. 이 사진 하나 보시면은 제가 이제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를 저는 또 찾아갑니다. 네. 직접 봐야 하니까. 저는 뉴스 보도만 보진 않고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브리핑 룸이라는 게 있고 예. 거기에 사진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진 맞아요. 뉴스방에 들어가서 제가 사진을 직접 퍼왔는데 예. 거기에 1번 사진이 요 사진입니다. 1번 사진이. 대통령이네요. 아, 요 사진이 3번 아니에요. 요 사진 아니에요. 요 사진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예. 아, 요 사진이 1번입니다. 저 밑에 그러니까. 보시면 18장 중에 1번이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잖아요. 진짜 대통령이 저분인 거야. 근데 우리 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이제 베트남 주석 예. 그다음에 김건희 씨 이렇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이게 정의선 아마 정의선 현대자동차 현대 회장하고 네. 그다음에는 최태원 회장인 것 네. 같은데 서열 지금 232 재계 232죠. 예. 근데 지금 저는 그게 중요시한 게 아니라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지금 그 부인이 안 왔잖아요 주석이. 네. 저럴 때는 원래 김건희 여사가 저게 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게 그러네. 결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두 대통령 내외를 저렇게 세우는 게 아닌데 지금 주인공이 김건희 씨 같아요. 지금 그렇죠. 주인공이죠. 저- 일본 제- 사진이 저거니까. 일본 사진이니까.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 근데 더 머리를 놀랍고요. 왜 저래? 머리는 왜 산발이를 했어? 천공 미용실. 아니 우리 동네 천공 미용실 있어요. 아니 근데 베트남 주석이 왔는데 대통령 부인이 거기서 우리나라 재벌들을 저렇게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사진. 아이고 갑자기 또 예. 결례로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8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그중에 한 폴더 18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첫 번째 사진이 그거였고 두 번째 사진이 이겁니다. 18장 중에 두 번째 사진. 이것도 정의선이야? 이건 정의선 씨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 국빈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니 지금 저 손님으로 온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럼 김건희가 중요한 네. 거야. 그럼요. 손님은 뒤통수만 보여. 근데 이게 대통령 제가 어디 퍼온 게 대통령실 사진이에요. 지금 이게. 그 지금 2번 사진이네. 네. 지금 저 사람이 아마 손님인 것 같아요. 네. 그 베트남 통역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겠죠. 통역이 붙어 있는데 사진을 김건희 씨를 보여준다. 중심에 있어요 또 사진이. 네.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이것도 일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야. 요 세 번째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이제 언론 대한 보도, 격려하는 거예요? 예, 언론 보도로 많이 퍼진 사진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세 번째 사진은 아닌데 어. 이 각도를 보시면은 누가 봐도 누가 주인공입니까? 중심에 김건희가 있잖아. 아니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다른 분들 다 보면 이제 검은색이나 이제 청색 계열의 어두운 계열인데 이분만 이제 화사하니까 더욱더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사진도 지금 그 약간 올려다 보는 얼짱 각도라 그러나요? 그거를 연출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얼굴이 어떻게 돼 있든 관심 없고 누구 한 그렇죠. 사람만 지금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조명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 예전에 최한옥 평론가님이신가요? 네. 그분이 이제 뭐 사진에 뭐 정치학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때 김성수 형님하고 또 얘기 나누시면서 저는 그때 저도 처음으로 배운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뇌리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 굉장히 중시해서 분석한 그런 네. 그 언론학자들도 있는데 사진에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네네. 야 이거 참 하여튼 이런 걸로 참 하실 시간에 예, 다른 거에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또 그 좋겠다. 밑에 사진은 왜 생각이 안 듭니다. 보여줘? 밑에 사진이요? 요거에 러브샷? 러브샷. 아 러브샷이었어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미 먼저 나와서 예. 또 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러브샷. 근데 이제 조금 약간 딴 얘기를 살짝 하자면 어제 잠깐 우리 청장님이 언급은 해주셨었는데 그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내일 만료됩니다. 이제 그냥 그 주가 조작의 네. 그 법정 공소시효는 내일까지로 보여져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2010 몇 년도죠. 그때 네. 12년도 네, 네. 네. 12월 달까지 12월 7일까지 아마 음. 그게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있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그를 기산을 하면 2012월 7일, 네, 네. 2022년 12월 7일이 아마 공소시효로 보이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조작 단이라고 보면 네. 이게 개인의 주가 조작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한 행위는 그 안에 그 같은 공범으로 그 의율되는 순간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공범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에는 이게 같이 그 중지되기 때문에 아마 네. 단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연장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일 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더 늘어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포괄일죄로 들어가면은 네. 지금 그 사기단의 일부가 네. 그 2012년 이후에도 그 주식을 갖고 거래한 기록들이 좀 있대요. 그러면 최종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서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시간이 남아 있는 걸로 또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맘만 먹으면 공소시효고 나발이고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공소시효도 공소시효지만은 이게 사실은 검사가 네네. 공판 검사라 그러죠. 네. 그 공판 검사가 그 재판정에서 8만 주를 김건희 씨가 직접 거래했죠라고 물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나는 그 검사가 자기 그 인생을 걸고 물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래서 보도를 잘 안 했죠. 다른 네. 일반 신문들은. 그래서 그 검사를 저는 좀 찾아서 어떤 분인가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걸 또 홍사훈 기자는 또 딱 듣고 그거를 기사화합니다. 일부러 남들이 기사를 안 쓰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기사가 사라집니다. KBS의 기사가
다음에서 하루 만에 사라져.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진짜 지금 이게 이상한 나라예요. 지금 검찰 내에도 분명히 이견이 있지 않고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힘든다고 저는 네네. 보거든요. 야,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내부의 목소리, 그 양심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또 퍼져 나와야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가 워낙 서슬퍼렇다 뭐 이렇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묻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초기니까 예, 지금 예. 정권 초기니까. 아 그럴 수 그래요? 있죠. 아직도요? 아니 서술도 저는 한 4년 흐른 것 같은데. 서술이 퍼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고 어허. 모든 권력들을 갖다가 한 곳에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국정원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신원조사라고 하는 말이 부활을 했어요. 원래 오랜만에 듣네. 우리 주변에서 신원조사란 말이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신원조사가 부활을 해서 국정원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관리를 할 때 예.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맡길 수도 있다. 대통령이 요청하면. 그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청와대가 가지고 있던 조난 자료라고 있거든요. 네네. 조난 자료라는 것을 국정원에서 의뢰해가지고 사실은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 이제 조난 자료에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 빨간 줄은 네네네. 안 긋지만 네. 이 문제로 이제 되면은 공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그렇지만 국정원 직원 중에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 있었던 3, 4급이라 그러죠. 2, 3급. 2상급. 2상급을 대기 발령을 했다는 거예요. 100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그래 공무원들은 이제 거의 그 아웃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네.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직 사회가 내가 볼 때는 엄청 술렁일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그 공무원들을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지자체는 계속 국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 지자체는 여야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지자체장이 되면서 어떤 사람이 지자체장이 됐냐에 따라 가지고 전번에 있었던 그 지자체장과 반대당에서 되면은 그 앞에 사람도 다 동사무소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청에 있던 사람이 동사무소로 내려가거나 서울시에 있던 사람이 동사무소로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자기들이 저기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치화될 수밖에 공무원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지금 국가 공무원들한테 적용하기 시작한 게 이명박 때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또 하고 지금 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럼 그렇지. 공무원들은 아무 이제 눈치를 볼 심각해진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 눈치밖에 볼 수 없고 이래 되면은 앞으로 심각한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우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싶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네네.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자기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 잘 나갔다. 그럼 다음에 가만히 놔두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안 했지. 그렇게 안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책임져야 돼요. 블랙리스트 담당자들도 전부 다 이런 핑계 대고 그 사람들이 위에서 시켜서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마무리 실행을 했다 그래도 정말 그 실행을 강력하게 자기 의지로 한 사람 빼고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살려놨더니 걔네들이 다 붙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정말로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정부다. 1급 27명도 그냥 사표를 다 받았었잖아요. 국정원이. 지금 그래서 국정원이 127명을 날린 거예요. 상급자 127명을. 그러면 이 정도면은 그냥 국정원의 DNA를 바꿔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검찰이 가가지고 그 기조실장하고 있고. 그러니 국정원을 완전히 장악해서 도대체 쟤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이 비서실장에게 지금 이 정보가 모두 다 집중이 되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그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 경호처장과 비서실장 이 두 인물들을 가지고 어제 많이 보던 구조인데? 뭐 그렇죠. 박정희 박정희 때잖아요. 오. 박정희 때잖아요. 궁정동 안 가? 예. 지금 그리고 박근혜 때도 그 비서실장에 김기춘을 집어넣으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검찰 뭐 기무사 국정원의 모든 정보가 김기춘 손에 들어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무도한 그런 국정농단이 진행이 된 건데 그런 걸 지금 꿈꾸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네. 거의 독재 정권을 만들기 위한 모든 밑그림 다 그려놨다. 근데 이게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을 바꾸려고 총선 때 네네. 이기려고 저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가지고 네. 탄핵을 빨리 그 전에 시키거나 아니면 총선 때 200석 이상을 갖다 몰아줘가지고 그 이후에 탄핵을 갖다 시켜서 끌어내리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작자들에게 의해서 나라가 결단이 납니다. 근데 그 총선 얘기 나온 김에 뭐 대본에도 없는 질문입니다만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을 당 대표로 뭐 몰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건 저는 그렇게 빨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히려 그, 이참에 그 정도 안 가? 그렇게 빨리 돼야만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붙을 거면 지금 왜냐면- 있잖아요.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올라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걔가 내려오면은 음. 걔만큼 저렇게 그 법꾸라지질을 할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검찰에 대한 그립력은 약해져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그 지금 소송 벌이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2심에 올라가 있는 거. 이게 윤석열이가 고위공직자로서 검찰총장을 할 때 못된 짓을 했다라고 해서 징계받은 건에 대한 네네. 재판. 이것도 그 한동훈이 딱 치고 앉아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한테 재판에 지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느슨해져요. 이긴 변호사를 다 바꿨잖아요. 예. 그런 게 막 느슨해지면은 그쪽에서 구멍이 새는데 한동훈이 또 그 국민의힘에 가면은 거기서 한동훈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렇지, 이리떼들이 그렇지. 분명히 있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장악력도 떨어지지만 국힘당의 당 대표가 된다는 순간에 네. 그 당 대표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 금방 난리 떠오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승민, 가만히 있겠어요? 나경원, 네. 안철수 경호이 누나 이번에 또 인터뷰했던데 뭐 방송에서. 예. 그뿐일까요? 네. 전부 다 자기가 없으면 될 수 있는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공천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가 음. 현실화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네. 아 근데 제가 아는 이제 형이 한 분 계신데 이 형이 이제 좀 밤마다 욕은 좀 잘해요. 아, 아세요? 그 인간 공천될 수도 있어.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아는 형입니다. 제가 아는 형 얘기예요. 예. 근데 이 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날, 야 국민의힘은 한동훈과 안철수의 싸움이야.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느냐,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주호영이 그렇게 디스를 했잖아요. 예. 예. 전 여기까지 근데 그 형한테 그냥 친한 형이라서 예. 친해? 진짜? 예? 친해? 그 형 좋아해요. 진짜지? 예, 저 좋아한다는 좋아합니다. 거지? 저 좋아합니다. 정말? 아니 그러니까 매일 보니까 정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이 들었어요, 진짜. 정이 들었네. 요새 구튜브 운영하면서 계속 보는 마인데 그 전부터도 많이 지금 봐.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 나와서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 또 한동훈 장관이 조만간 10억 벌게 생기셨어요. 이 인간이 진짜 계속 보더니 아니 형 10억을 어떻게 벌어? 형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싹 가야지 어떻게 해? 아니 진심이 거기 있는 거 같은데. 아니 형. 더 탐사가 지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 형. 나 더 탐사 팬이야. 정말 팬이라고. 근데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 더 탐사의 10억 손배소 이걸 걸었단 말입니다. 이거 10억 벌게 생겼어요. 근데 이 10억의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10억일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10억이야? 저도 모르니까 여쭤봤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왜 이게 말이 되는 거 왜 10억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걸 손배소 걸 수나 있나요? 두 사람 합해서 10억인가요? 네. 네. 그럼 아니 인생을 뭐 베팅하신다더니 인생이 고작 10억입니까? 아니 모든 걸 걸겠다더니. 그분은 모든 거 하고 10억하고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러니까요. 모금해서 10억 주고 내려라 우리 그럴까요? 한동훈 장관한테 10억이 인생의 모든 거였군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소송 자체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요. 그 10억을 부르는 순간 이제 법원에서는 뭐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야, 지가 뭐 명예가 10억이야? 뭐 이러면서 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그 저런 식으로 민사로 도망간다는 게 너무 버거라지죠. 진짜 지가 자신 있으면은 더 탐사를 형사 고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형사 고소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의겸만 형사 고소를 했더라고.
그래요? 그것도 김의겸을 직접 고소한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고발을 한 거예요. 아 고발로. 주변에 고발 사주 있잖아. 네네. 그 네가 좋아하는 형이 잘 하는 거 고발 사주. 아그 형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까야 될 그런 부담. 고발을 하게 되면은 고발한 사람과 그 고발을 당한 사람이 서로가 그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을 갖다 벌이게 되잖아요. 근데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무고,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무고가 그리고 될 수도 무고의 있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못 하는 거죠. 이런 네네. 것들을 다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거구나. 진짜 또 이게. 이런 법 기술. 예. 근데 저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지금 저걸 실제로 실행된다고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은 부담이 있으니까 아까 그렇죠. 이야기했던 무고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하면 또 언론이 막 대서특필해 주잖아요. 저렇게. 그뿐 아니라 또 민사 절차 진행되면서 귀찮잖아. 네, 엄청 네. 귀찮게 하는 거야 지금. 야, 그 고라 가라 뭐 에이. 해라 뭐 진술도 해야 하고 뭐 그러니까요. 내가 그 귀찮아 가지고 그 아유 씨 관도 그리고 이건 내가 분명히 이길 테니까 안 가. 이랬다가 내가 돈 1,800원 뜯긴 적이 있었어. 진짜요? 어우 와. 내가 월급으로 받았던 거를 지가 빌려준 거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기꾼이 하나 있었거든. 예. 그래갖고 나는 자료 처음에 다 냈으니까 됐겠지. 줬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민사도 네. 함부로 보면 안 돼. 아, 그렇게 쉬운 게 또 아니구나. 그리고 그 1,800 갖고 압류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 바로. 그래가지고 1,800을 내줬다니까. 형님 예전에 연극 하시고 뭐 그러실 어. 때 그때 말씀 잠깐 언급하셨던 그 얘기가 아유 그게 1,800만 원이나 또 쓰레기 같은 그러시구나. 인간들 많습니다. 예, 세상에. 아이고야. 근데 저렇게 그 10억씩 하는데 우리는 슈퍼챗도 좀 들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장관님한테도 혹시라도 릴레이 한번 갑시다. 한번 릴레이. 이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자. 예.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10억을 자꾸 언급한 이유가 10억은 언감생심이고 이 중에 10만 100만 원이라도 100만 원만 저희들 있으면 어딥니까? 저희들 그 좀 이제 기자재를 좀 바꿀 때도 됐는데. 다음 얘기 하세요. 아 PD가 하래요 슈퍼챗 자연스럽게 슈퍼챗 유도 부탁이요. 자연스럽게 유도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냐고. 형 이게 부자연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재밌는 너무 겁니다. 부자연스럽거든. 빨리.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다음 얘기해야 돼. 근데 한동훈 장관 요거는 진짜 근데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하면 이해 충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걸 만약에 본인은 또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또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해 충돌이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또 이것도 이해 충돌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해 충돌이고 이런 짓을 공직자가 하면 안 돼요. 예. 이건 이해 충돌 이전에 네.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 국무위원이잖아요. 예. 국감장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예.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한 내용을 그거를 갖다가 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저걸 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장관이잖아. 네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잘랐을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징계받아야 될 사안인 거예요.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의 품위를 갖다 유지시키지 못하고 온갖 소송을 통해서 남의 입을 갖다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야. 더군다나 더 탐사는 언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헌법기관이잖아. 예. 헌법기관을 알기를 졸로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로 나와가지고 지금 선출된 국회의원을 네네. 너 나한테 불리한 건 닥쳐. 이 말도 하지 마. 상습적인 너는 뭐 그 거짓말장이야. 예. 뭐 정치 깡패와 협업하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이거 자체가 진짜 국민의 힘으로 그냥 탄핵을 시켜버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런 식의 국무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 빼놓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 소리예요. 이게. 네네. 이게 단순한 어떤 뭐 일개 그 국회의원 김의겸 의원한테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선출돼 가지고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기야말로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그 자리에 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게감이 완전 다른 건데 그것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그따위 하면은 정치 깡패하고 협잡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장관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장관이 직접 그걸 민사 소송하고 한 적이 없어요. 아마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없네요. 그럼 그야말로 정치 깡패가 누굽니까? 사실은 한동훈이가 뒤에 있지 않나 의심스러운 장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더 탐사 회사로 실제로 이전에 그 건달 경력에 있던 분이 어허. 사람들 끌고 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쾅쾅쾅 두드리고 그거 주거치면 맞습니까? 그거야말로? 그리고 거기 그 박대용 그 기자를 기자, 갖다가 예, 예. 직접 구타했잖아요. 예. 이게 정치 깡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점점 이제 독재 국가의 음. 틀을 지금 하나씩 다 갖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저는, 예. 소설을 쓰자면 술자리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나오면 좋지. 그래 건드려봐. 형 마스크 쓰고 머플러 마스크랑 머플러까지 해야 돼. 예, 그러면 하는데. 진짜 똑같은 예,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저는 그때는 이제 덧탐사고 그날 와가지고 행패 부리던 사람들 차 중에 그 저 누구야 그 누구죠? 왜 아스팔트에서 맨날 상진이, 아니요 그 잡혀간 정권이, 예, 안정권.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정권이 차를 누가 대줬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이잖아. 저 차가 왜 저기에 있냐? 누가 관리하고 있었을까? 예. 야, 나는 그 김혜섭이라는 사람도 착 떠오르. 참 하여튼 뭐 예, 보다가 다 반갑습니다. 김혜섭, 이세창 요 라인을 파다 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아니 그 김상진 씨도 그 뭐 옛날 와가지고 그 저희 그 진보 진영 채널 와가지고 왔어 막 그 건들건들거리면서 그 남의 카메라 막 건들고 막 진짜 그 볼 때마다 좀 보긴 안 좋더라고요. 안정권이 잡혀가 있으니까 지금 안정권의 그 차는 누나가 운전하고 있을까요? 면허가 몇 종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대형 버스인데 거의 그 누나가 예. 대통령실 직원 아니었습니까? 한때 잠깐 예, 근데 녹을 먹은. 그 유튜브라고 이름 해가지고 사실 그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 모습을? 그건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 아니죠.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나는 그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그렇죠. 한다는 몰아주는 이야기는. 분들도 있고 뭐 저번에 이제 어떤 그쪽 진영에 계시던 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어떤 분이 슈퍼챗을 쏴줬는데 5만 원인데 이분이 파지 줍는 분이 5만 원 그래도 그 5만 원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걸 그래도 우리 보수 우리 애국 보수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 자식 이제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가세현이잖아. 아니요 형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직접 가세요 아니야. 강용석이야? 누군가가 아니 형 왜 그래 형 요즘 고소고발이 난만하는 알았어. 시대인데 알았어, 저는 알았어. 누구라고 지칭 절대 안 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다른 데 쓰는 걸 보면 화가 난다. 화가 났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가가지고 후원금 갖고 100만 원짜리 먹고 이랬던 애가 강용석이잖아. 이 형 오늘 신명 토크를 되게 좋아하시네 오늘. 형 오늘 왜 그래? 아니 그 사실이잖아. 예, 아니 그거는, 그 사실 예. 신문 기사에 난 걸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제가 오늘 내공이 좀 약해서 제가 오늘 조금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야 하니까. 예. 우퀴즈 온더블럭. 예. 이거 나무과 계속 밀고 있습니다. 형, 예. 어떻게든 밀어야 돼. 우리는 밀어야 돼. 예. 최욱보다 웃긴 나무의 어록을 알아보는 예. 최고의 코너 우퀴즈 온더블럭. 자, 제가 우퀴즈 하면은 퀴즈에 응하실 거면 예스. 예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퀴즈, 예스. 예, 우퀴즈. 여러분도 예스라고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노 할 거죠. 다 노가 올라오고. 노. 자, 노 생각하시는 분 아니. 1번 올려주세요. 노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슈퍼챗만 쏴주세요. 일단 오늘 저희가 슈퍼챗이 좀 필요한 날입니다. 예.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지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 들어보시고 나무의 기분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예. 이 지문이 자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돈 전달했는지 확인했니? 그러자 나무 들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 이 지문을 듣고 나서 나무의 기본은 어땠을까 한번. 자, 1번. 그러니까 앞에서 물었던 건 김만배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답한 거는 우기였고. 예. 예. 뭐 들었지만 들었지만 확인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나무의 성격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번 남의 말을 경청하는 성격. 2번 남이 써준 대로 잘 말하는 성격. 예. 3번 법꾸라지 마냥 잘 피해가는 성격. 예. 4번 돈은 지키고 싶은 옹졸한 성격. 5번 정답 없음.
야, 1, 2, 3, 4번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 형 잘못 얘기하면 안 돼. 형 잘못 얘기하면 안 돼. 자, 몇 번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웃퀴즈. 정답이 한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5번으로 가야 하는 게 정답인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도 일단은 피해야 하니까. 근데 일단 보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기만. 어디서 고소 들어왔니? 형 보기만 설명드립니다. 형 보기만 설명드릴게요. 오늘 뭔가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성격이냐, 네. 남이 써준 대로 잘 말하는 성격이냐, 3번 법꾸라지 마냥 잘 피해가는 성격이냐, 4번 돈은 지키고 싶은 옹졸한 성격이냐. 자, 5번 정답 없음. 없음. 예. 뭐 이렇게 정도. 여러분들 어떤 게 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만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두 번째. 괜찮습니까? 이 정도? 예. 재밌습니까? 네. 괜찮니? 뭐 저 PD 졸고 있네요. 신나게 지들끼리 떠들더니 이제 졸고 있어. 아이, 웃자고 아니 진짜 그래? 졸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 예.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걸 김만배가 이제 꼬집은 게 아니냐 그 아까 대화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보기에서 고르시오. 야, 요거 자, 괜찮다, 요거. 요 질문 괜찮아. 저 갑니다. 저는 갑니다. 1번 질문은 1번. 별로였는데 2번 질문은 괜찮다. 1번 검찰이 시킨 대로 말할 것임. 2번 어디에서 들었는데라고 계속 말할 것임. 3번 언론에서 막 말하다가 법정에서 급 쪼그라들 것임. 네. 4번 정답 없음. 네. 자, 어느 걸까요? 전 뭐 기본적으로 3번 가겠습니다. 3번 언론에서 막 말하다가 법정에서 급 쪼그라들 것임. 예. 지금 쪼그라들었잖아. 오. 똑같잖아. 똑같이. 언론에서 막 열심히 떠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가서 김만배 변호사가 너 그거 봤냐? 그러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죠. 들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증거 있냐? 증거는 없어요. 근데 급쪽으로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검사가 시킨 대로 계속 갈 것이다. 또 예문에 아까 1번. 1번에 있던 예문이 야, 들어와서 이거- 이게 1번.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전부터 지금 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놓치는 순간에 다시 또 추가 고소가 네, 추가 네. 기소가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근데 사실 우가 내가 최욱이죠. 선배로서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야. 선배로서 내가 서강대 선배잖니. 우가 지금 잘 써야 돼 줄을. 지금 영웅되는 게 낫다. 그러면 돈이라도 생겨. 근데 지금 그쪽 계속 따라가다가 엿대잖아. 그러면 너는 형도 살고 돈도 없어져. 어허. 그리고 세상 호구되는 거야. 진짜 잘 생각해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인생을 몇 년 더 사셨고 또 학교 선배니까 학교 선배잖아. 진심을 진짜 담아서 진심으로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우가. 또 굉장히 정겨워요 이름이. 척척 사실은 붙으니까. 이제 지금 그 남욱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일단 기소가 적게 됐어요. 네, 네. 그 형량이 구형량이 1년 나왔어요, 1년밖에 안 돼. 맞아요. 김만배는 5년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봐주는 거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대로 따라갈 것 같아요. 네, 김- 네. 그리고 또 그래야 돈을 지킨다고 이 돈도 검찰이 착각이죠. 적용하거든. 예. 검찰이 적용을 해요. 사실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하나의 진짜 아주 폐해 중의 하나의 대표적인 걸 네, 여기서 네.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실제로 검찰은 이때까지 김만배가 자기의 소신을 계속 지키기 바로 직전까지 네, 네, 네. 범죄 수익이라고 하면서도 그거를 압류를 걸지 않았어요. 갑자기 김만배가 원칙적인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압류를 걸었죠. 압류를 맞아, 걸어요. 맞아요. 그것도 1,130억에 대해서 딱 돈을 겁니다. 1,130억 어느 계좌에 있는 돈인 줄 아세요? 어디? 김만배 계좌에 있는 그러니까. 돈입니다. 화천대유에 있는 돈을 갖다 걸어놔요. 야 누가 봐도 진짜 아유 정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야 검찰 니들 진짜 너무 뻔하지 않니? 속이 보여 너무. 야,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저희 아는고 TV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또 우리 진태형의 근황 아니겠습니까? 늘 얘기합니다. 저희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야기를 늘 할 겁니다. 저희는. 근데 진태영 진태형 이렇게 부르겠죠. 예. 진태형이라 하죠. 진태양난 이렇게. 학원 다니세요? 학원 다니세요? 진태양난. 맞습니다. 진태양난입니다. 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는 15일 중도공사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로 유력한 김준우 전 춘천도시공사 사장이 선임이 되면
구체적인 경영 쇄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사장이 새로 오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제 구체적인 경영 쇄신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쇄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잘 팔아넘길까. 요걸 시키는 사람이 온 거죠. 근데 사실은 경영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지가 못하게 했는데 뭘 다시 그러니까 쇄신이 왜 필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유 그래도 김진태 이제 고생 많이 하네 애쓰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제 일부 그걸 꼬집으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속된 말로 이제 싸놓은 걸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그 향기는 전국에 다 퍼졌고요. 그러니까 김진태가 노리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빨리 이 중도개발공사의 자산을 팔아넘기자.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 사실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팔아넘기자.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다 덮어 씌워놓고 있지만 지금 그 잘 팔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측근도 월급 주면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사실 그 부채를 다 안 갚으면 네. 팔아가 사가는 사람이 그 부채를 안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부채도 일부러 갚아준대잖아. 왜 갚아줘? 그렇게 어려우면은 세금이 아까우면은 그렇지, 갚지 그렇지. 말아야지. 네. 1년 동안 유예해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맞아요. 왜 당겨서 갚어? 그것도 세금만 깎아가면서 강원도에 쓸 예산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뽑아들여가지고 복지예산까지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 놓고 갚아야 돼? 하여튼 이게 아유, 참 저희는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야기를 매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김진태 때문에 경남에 있는 동원종합건설이 망했어요. 이제 지금 시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네네. 그 문제죠, 사실. 야, 저는 이거 참 나중에 이제- 김진태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는 거야, 동훈아. 너도 내가 이제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야, 너 진짜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디다 대고 10억이야. 아, 정말. 정말 더 나이 어린 동생들 없나요? 몇 분 더 이렇게 언급 좀 이참에 한번. 아 잠깐만, 청장님이 제일 나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카메라 보시면서. 전 좋은 이야기 해줄게요. 아 예. 방송을 이제 아시고. 근데 저희가 원래는 사실 한 몇 주째 미루고 있는 그 주제가 있었어요. 예. 역대 정부 민영화 역사. 예. 이거를 준비만 해놓고 시간이 늘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요거는 정말 목요일 날 예. 100% 이거 민영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정부 목요일 날 민영화. 엄청난 거 막 터질 텐데. 아, 나 진짜 이번 정부가 너무 싫어. 좀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 민영화 얘기하고 싶은데 예. 꼭 그날 사고를 몰쳐가지고. 아, 그러니까 민영화를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해버리고 있는 거야. 아. 사고를 막 이것저것 이 얘기 터뜨려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어. 역대 정부 민영화 그러니까. 얘기. 우리 방송 보고 있니? 나 진짜 당연히 본다고. 보고 있으면 슈퍼챗 좀 쏴. 슈퍼챗 좀 쏘라고. 저기 큰일 났네. 하여튼 지금 그 역대 정부 민영화 이야기는 목요일 날 꼭 처음부터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좀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사특파 이종원 씨에 관련돼서 뭐 이제 뭐 의혹을 막 제기하면서 현재 그 정청래 의원과 무슨 뭐 밀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오는 9일 정청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건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집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은 뭐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뭐 일단은 그 정청래 의원의 공식적인 워딩은 나는 그쪽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네. 공식적인 워딩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발 사주에 연루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김칼세라든가 한원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정청래 의원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 방이라든가 그런 뭐 있어요. 청래당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지하는 모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 네. 예전에 그 밝혀진 건 아니죠. 그냥 예. 의혹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네.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냥 빨리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라고 끊어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상관이 없다는데 네. 그 상관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표명을 해라라고 네, 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지금 그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네네. 그 말이 수석 최고위원이지 이제 최고위원 다 똑같은 최고위원이에요. 그렇죠. 예. 수석이라는 말이 사실 안 받는 거고 최고위원 당선될 때 최고 그 많은 일등. 표로 네. 당선이 네. 됐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그 문강위인가요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상당히 민주 진영이 어우, 잘하시죠. 필요한 일들을 잘 잘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정 활동을 지금 잘 하고 있고 그 속 시원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높이 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고 그럼요.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종원 씨 그 시사 타파하고 정청래 의원이 사실은 너무 이제 가까운 가까운 거 아니냐? 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이 이 정청래 그 의원한테 그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쪽에 요구를 했는데 분명한 답이 안 돌아온다라고 네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뭐 사실 그 일개 유튜브하고 엮여 있다는 게 자체가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 정청래 의원의 그런 의정 활동과 그 정청래 의원이 생각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아주 싫어하고 반대하는 쪽 그 유튜브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안 밝힌다는 데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정청래 의원한테 그 분명한 그 메시지를 그 지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좀 밝혀달라. 네네. 거기에서 지지를 계속 할 건지 말 것인지를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마 집회를 하겠다는 그 주 목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예 집회를 하시든 뭐 안 하시든 혹은 또 그거를 다르게 보시든 뭐 각자의 생각은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논란을 자꾸 나올 수도 있다라는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이걸 가지고 또 소위 말하는 역풍이 또 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이거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는 좀 약간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게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옛날 그 우리 뭐 속된 말로 쌍팔년도 시대로 네. 다시 되돌아가는 지금 네네.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빨리 좀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로 하나의 민주 진영을 뭉쳐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그거에 반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그 일부 유튜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진영 자체가 분열되거나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한 힘을 모아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분들이 지금 같이 가자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때로는 선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려야 되는 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한다는데 너는 이런 활동을 하니까 싫으니까 오지 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또 그 반대에 또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지지 세력들에 대해서는 또 분명하게 입장을 또 밝혀야 될 필요도 있는 게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그 종식을 위해서라도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도 정치인의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우리 방송을 듣는다고 하면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 전체 진보 진영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슈퍼챗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오늘 이제 방송 시작 전에 PD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큰일 났어.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슈퍼챗을 잘 언급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원래. 구독 좋아요 정도나 언급하고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도 이제 방송을 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인력도 들어가고 또 뭐 소위 출연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저희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 착한 PD가 저한테 오늘 슈퍼챗 언급 좀 해주세요. 너무 이게 좀
안 들어온다 해서 제가 좀 염치불구하고 그냥 막 장난식으로 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마지막에 해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속된 말로 슈퍼챗을 처음부터 원했으면 막 계속 얘기했겠죠. 누구처럼 막 1등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깔끔하게 마무리에 그냥 그 말씀드린 거고요. 슈퍼챗을 좀 오늘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들도 이제 방송이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염치불구하고 좀 말씀드린 거 너그럽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 방송 뭐 마무리 멘트 좀 한마디씩 해주시고 또 덧탐사 가신 분들을 위해서 예. 아니 뭐 이용 뭐 하면 안 하고 왜? 나도 성대모사 연습해 왔어. 나도 성대모사 할 거야. 더 탐사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분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 성대모사냐고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누구야 대구시장이 누구시죠? 아이 윤석열 해야 되겠어. 이거 윤석열 똑같죠. 그럼 저는 이거 제가 한번 연습해 본 거 해보겠습니다. 예, 뭐 재밌구만. 진행시켜. 똑같습니까? 누구인지 이순재? 아니요 이순재. 이경영이라고요. 야 진짜 안 그래. 똑같구나. 이경영 안 똑같냐? 씨를. 그래. 미안하다. 야. 뭐 청장님도 연습하신 건 없으신가요? 연습 자체를 안 하니까. 예.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없는 건 안 합니다. 아이 뭐 너무 사실 이경영을 거기다 대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재밌구만. 재밌어. 그게 재밌겠어 지금? 진행시켜. 아이 국정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신원조사를 해야 돼 이 자식. 이건 시켜. 재밌구만. 물러갑니다. 저희는 목요일이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물러갑니다.